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문자 사태도 처음 공개를 한 측에서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잖아요. 문자 사태는 정말 그 진중권 교수의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 증언으로 지금 그냥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마어마한 정말 어, 여사 쪽에서 얘기하던 분들이 너가 거기서 왜 나와 하는 느낌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김혜경 씨가 이거 그냥 비유입니다. 김혜경 씨가 심평 교수랑 상의하는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을 주잖아 지금 사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약간 뭐랄까 좀 황당한 수준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권력 핵심부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일들, 뭐 정치 처음 들어온 입장에서 그리고 말단에 지방에서의 그냥 총선을 한번 뛰어봤던 입장에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지만 별로 알고 싶지가 않아요. 특히 그게 민주당을 통한 폭로가 아니라 전당대회의 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로서 이러한 사실들이 온 세상에 이렇게 알려지면서 진실 공방으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햄버거를 맛있게 먹으면 됐지 햄버거 만드는 과정을 굳이 볼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전당대회 한다면서 주방을 다 까고 햄버거 만드는 과정 중에 일부를 보여주면서 이 봐라 이렇지 않느냐 하면 그 앞뒤의 과정들이나 맥락들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정말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사태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태까지 끌고 가면서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이건 절대 대통령과 이 정부와 또 여사님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당을 절대 위한다는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자기가 어차피 당대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당대표 된 다음에 알아서 수습해봐라 하면서 지금 그냥 책임 없는 쾌락을 그냥 즐기고 있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 그냥 나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너가 해서 수습해봐 하고 그냥 던져놓고 가버리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게 같이 함께 당을 운영하고 정부를 같이 끌고 가자는 그런 입장이라고는 저는 진짜 보기가 힘들고 그래요. 적어도 오늘 토론부터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본인이 그만한다 그랬잖아요. 그만한다 그랬으면 됐지 뭘 다음날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전날은 인척이라고 얘기를 했어가지고 인척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인천은 없는 것 같아요. 인척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인척은 자기가 없을 수도 인척이라고 있지. 얘기를 했다가 인척에서 말을 못 하겠으니까 지금 그 와가지고는 또 뭐 측근 뭐 전에 검사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아니 뭐 그래서 어디까지 가자 싶어요. 네, 아니 정말 진짜 어디까지 가자. 이거 압력하고 있는 거 맞네. 문자 사태랑 똑같이 흘러간다고 봅니다. 이거 맞습니다. 계속 가다 보면 결국엔 그래서. 갑자기 또 진중권 교수처럼 갑자기 이상한 사람 한 명 또 튀어나오면서 끝날 수도 있어요. 이거. 공감해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친인척이라는 부분을 언급한 원 그 후보 부분, 원 후보의 그 부분은 정말 그 정확한 팩트 여부를 원 후보가 그 밝혀야 돼요. 예, 그 부분이 아니라면 그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또 정치 시그널에서 얘기했던 비례대표 논의 과정에서 검사 측근 검사들 뭐 알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과 뭐 했다는 부분도 어떤 근거였는지 그 근거를 밝혀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진중권 교수 얘기 나왔으니까 뭐 전 변호사한테 네. 여쭤볼게요. 진중권 교수가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의도인지 의미인지는 뭐 대충 알겠는데 진중권 교수가 어쨌든 간에 대통령 부인하고 통화를 한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 부인이 어쨌든 간에 상의를 한 거잖아요. 고민 상담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이 사람은 왜 그걸 까고 이 시점에서 그거를 까서 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돼요. 일단 김혜경 씨가 심평 씨한테 전화한 거랑은 다른 게 진중권 교수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쪽을 도왔어요. 그렇죠. 윤석열 캠프 쪽을. 그때 그래서 많은 상담을 하고 자문을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김경열 씨가 그리고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었고, 그리고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랑 소통을 하는 게 제한돼 있지는 않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예, 잘못된 건 아니라 다만 그 비선이 어떤 국정에 개입을 한다면 문제는 되지만은 사적인 대화 자체를 하는 게 금지돼 있는 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진중권 교수가 왜 터뜨렸냐, 이거는 한동훈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터뜨렸다고 내가 생각을 해요.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당시 여사는 대국민 사과를 못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사가 자기 책임으로 사과를 못한 거고 지금도 할 수 있는 건데 안 한 거지. 한동훈 위원장이 당시에 문자를 씹었기 때문에 사과를 못한 거는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지금 문자 진중권 씨가 그 밝힌 내용들을 보면은 자신은 사과할 의향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극구 말렸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극구 말린 사람, 그 주변에 사적인 이익만 챙기는 사람을 누군지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맥락상 대국민 사과를 못하게 말렸던 사람들 중에 하나로 이해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진중권 씨가 말한 원희룡 후보를 앞세워서 발악하고 있는 패족 누군지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다 알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게 여사가 그렇게 밝혔다는 거잖아요. 자신은 사과할 의향이 있었는데 이 통화는 총선 끝나고 이루어졌고 그렇죠. 사과할 의향이 있었다는 그 시점이 언젠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사가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거를 한동훈 후보한테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못 받은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문자를 왜 지금 얘기하냐고 물어보는데 이거는 어떤 장차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될 사람의 정무적인 판단을 정무적인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보고요. 어제 채널A 뉴스탑10에서 문화일보 허민 논설위원이 얘기하신 게 그게 자막에 속보로 나왔었는데 나왔었죠. 예. 그건 다 알려졌던 예. 얘기인데 진짜 예. 공개가 어제 처음 된 일반인들은 거죠. 몰랐으니까 공개가 처음 된 1월 거죠. 초에 이제 비대위에서 여사 특검 사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대통령이 전화를 했더니 왜 나한테 그러셨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소리를 좀 크게 질렀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부딪혔던 배경은 그때 대통령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이 여사 문제 말고도 또 하나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 당시 한동훈 위원장 사이에 갈등 지점이 또 하나 있었을 거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받아쳤던 거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라면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한동훈 후보는 당시에 인기 없는 대통령 일가와 더 이상 엮이지 말고 나는 쌩까고 내 정치를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로 이해가 되고 나중에 문자 5개를 다 씹혔던 것도 그런 어떤 같은 평면에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고. 그러니까 그 지금 이 모든 게 추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상당 햄버거를 부분은, 만드는 과정 중에 요 한 부분을 탁 잘라서 너가 잘못해서 햄버거가 이렇게 된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봐야 결국에는 우리는 그 조각조각들을 가지고 추측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애초 이거를 요만큼만 공개하면 그걸로 인해서 매도당하는 쪽이 가만히 앉아서 매도당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는 그 생각 자체가 저는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하셨다는 분들이 어쩜 이렇게 순진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말이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 내밀한 사정들을 알만한 사람들이 요 한 부분만 딱 덜어내서 얘기하면 원하는 대로 여론이고 뭐고 다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편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진중권 그 교수가 지금 이렇게 공개를 한 게 한동훈 위원장을 뭐 도와주려고 공개를 했다? 아니에요. 진중권 교수가 그 알고 있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줘서 아니냐고 얼마나 그거를 또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맞아요. 그렇죠, 말씀하세요.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줘서 아니냐라고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 해명을 하고 나온 거죠. 그리고 진중권 교수는 제가 보면 계속 몇 번 경고를 날렸던 것 같아요. 계속 이거 그냥 가만 두시죠. 나 여행 다니고 있는데 가만 두시죠 하다가 그냥 팍 터뜨려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진중권 교수가 그거를 편들고 주고 나온다고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안 그래도 진중권, 김경률 무슨 자문그룹이라느니 좌파라느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그게 튀어나와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도움이 될 게 없어요. 그냥 진중권 교수가 한동훈 위원장한테서 그거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그 마타도어들이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 마타도어에 대해서 반박하고 나온 거고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 그렇게 반가울 지금 상황은 아닌 겁니다. 이 상황이 정치공학적으로 따져도 거 봐라 너네 좌파가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러고 나올 거 아닙니까 뻔하게 또. 근데 뭐하러 이러냐는 거죠 도대체가. 자 그래서 이제 문자 한번 자기들 의도대로 안 됐어. 그럼 이제 그만하자 이제 이런 거 그만하고 이제 우리 전당대회 좀 이렇게 약간 이제 좀 봉합하면서 이렇게 치르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먹힌다 싶으니까 그 다음에 뭘 던져요 지금?
비례 공천 이제 던지겠다는 거죠. 그래 뭐 비례 공천에서도 뭐 어떤 조각 편린들 뭐 하나 가져와서 오늘 TV 토론에서 던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그것도 일파만파 나올 겁니다. 또 갑자기 어디선가 진중권 교수 같은 사람이 한 명 또 나올 거예요. 또 아니 그게 대통령과 여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그 소위 말하는 이거를 주도하고 있는 그 친윤이라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저는 좀 알고 싶어요. 정말. 네, 아니 나는 정말 이걸 알고 싶어요. 이게 도움이 된다 생각하는지. 자기들 본인 친윤하니까는 이게 누군가를 견제를 하고 그 사람이 던졌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누가 이 문자를 지금 이 시점에 터뜨렸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고 이 얘기들은 1월 당시부터 돌고 있었던 얘기인 것 같고요. 문자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사천 논란 터뜨렸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이 어떤지는 사천 논란에 대해서는 앞으로 근거가 나올 거고 이 두 가지 모두 당원들이 전당대회에서 누구에게 표를 던질까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게 어느 특정 후보의 정무 능력뿐만 아니라 누구의 진실성 그다음에 저는 인성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당원들이 걱정하는 거는 향후 당정 관계잖아요. 지금 대통령 임기 중반인 시점에서 이게 얼마나 원만하게 굴러갈까 이 부분을 걱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모든 공천이건 밀실 공천 얘기는 다 나오거든요. 다 밀실에서 하지 누가 공개대놓고 공천을 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누군가가 공천 관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개입이 됐다면은 그거는 어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을 하면서 비선을 개입한 거나 같은 문제고 여기에 대한 근거는 이제 원희룡 후보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